딸이 살아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먹었을 겁니다.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강도연 고객님, 4인 자리 맞으시죠? 네. 일행분들은 나중에 오시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뒤에서 메뉴판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4인용 테이블이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 쪽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메뉴판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행분은 오시는 건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문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나물무침, 4가지였습니다. 혼자 앉은 사람이 주문하기엔 많은 양이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멈칫했지만 받아 적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유리에게 귀띔했습니다. 저 어르신 또 많이 시키셨다고. 유리가 홀 쪽을 봤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앉은 자세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이 채워졌습니다. 노인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 갈비찜을 조금 집고 나물을 덜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혼자 밥을 먹어온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 갖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의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자신 앞의 것만 먹었습니다. 다른 자리 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리고 다시 자기 앞을 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수저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4사람분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홀에 남은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그릇이 무거웠습니다. 잡채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렇게 가셨다고. 유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홀 쪽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곧은 등이었습니다. 멀어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서울 서쪽 주택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유리가 혼자 시작한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6개였고 주방 포함 직원이 3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단골이 조금씩 생겼고 주말 저녁은 거의 자리가 찼습니다. 강도연이 처음 온 건 유리가 이 식당을 열기 전부터였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식당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식당이 문을 닫고 유리가 새로 열었는데
노인은 그냥 계속 왔습니다. 식당이 바뀐 것을 알면서도 왔습니다. 처음에 유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단골이 새 주인 식당에도 오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인용 예약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항상 같은 자리. 항상 혼자. 그게 반복될수록 유리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도현이었습니다. 예약 명단에서 알게 됐습니다. 전화 예약을 할 때 이름을 남겼고 그 이름이 매주 같았습니다. 강도현. 일요일 저녁 6시. 4인. 두 번째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 대신 순두부찌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했습니다. 4가지 음식이었고 혼자 앉아 먹었고 나머지 3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이번엔 주방에서 나와 홀을 직접 살폈습니다. 자연스러운 척했습니다. 물을 채우러 가는 척 테이블 쪽을 지나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딘가를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창밖인 것 같기도 했고 창밖 너머 더 먼 곳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유리는 물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들어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전 식당 때부터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저러셨냐고. 직원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유리가 식당 열 때 같이 들어와서 저는 모른다고. 그럼 전 식당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냐고 유리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전 식당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유리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어르신을 아냐고. 상대방이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오시던 분 맞죠? 라고 했습니다. 4인 자리 예약하시고 혼자 오시던 분. 거기서도 그러셨냐고 유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 있을 때도 그러셨다고. 얼마나 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게 때만 해도 몇 년은 됐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년. 유리가 식당을 연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전 식당이 그 자리에 있던 기간을 합치면 최소 6년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4인용 테이블 혼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거의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유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어르신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눈빛이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도연은 그냥 4인 어르신이었습니다. 별난 손님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뒷말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손님이었습니다. 혼자 와서 4사람분을 시키고 거의 다 남기고 가는 사람. 계산은 꼬박꼬박 다 하고 가는 사람.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 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된다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민폐도 아니고 계산도 제대로 하시는데 왜 신경 쓰냐고. 유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일요일 도연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유리는 멈췄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 음식이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갈비찜이 그대로였습니다. 잡채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유리는 그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음식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려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는 그릇을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견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것이고 그 이유는 손님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굳이 물어보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던 눈, 여기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보는 눈, 쓸쓸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유리는 다음 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50년 가까이 산 어르신이었습니다. 혼자 오는 날이 많았고 유리와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가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도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시는 어르신을 아시냐고. 단골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자 오시는데 4인 자리 앉으시는 분 말이냐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단골이 말했습니다. 안다고. 오래됐다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 어르신 6년째 한 번도 안 빠졌어. 유리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단골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 있던 식당 때부터라고. 처음엔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근데 6년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라고. 무슨 이유인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그 눈빛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눈빛. 유리도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달랐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6년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단골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궁금하면 한번 여쭤보라고. 다만 조심히 여쭤보라고. 억지로 꺼내게 하는 건 안 된다고.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이었습니다.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왔습니다. 예약 확인을 하고 자리로 안내됐습니다. 창가 4인용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메뉴를 받아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는 갈비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했습니다. 반찬 여러 가지와 메인 음식이 네 자리에 고루 차려졌습니다. 유리는 주방에서 홀을 봤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자주 봤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리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홀로 나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도연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물 한 잔을 채워드렸습니다. 도연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유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실례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매주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오래 뵈다 보니 마음이 쓰여서 라고. 혹시 여쭤봐도 될지 라고. 도연이 유리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유리를 제대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직원이 가져다 주는 것을 받고 계산하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식당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리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4인 자리를 항상 예약하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라고. 도연은 유리를 한동안 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봤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지 말지를 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만 아주 조금 걸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말하기 싫다는 건지.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서를 들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리는 한참 서 있다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릇을 들여다 멈췄습니다. 도연이 앉았던 자리 맞은편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도연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원래 가져왔다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밝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유리는 그 사진을 한동안 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유리는 일주일 동안 그 액자를 생각했습니다.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해뒀습니다. 누군가의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일부러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4인용 자리였습니다. 도연이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유리는 주방 쪽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봤습니다. 도연이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홀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도연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두고 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액자를 봤습니다.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사진 쪽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가 같은 짧은 말이었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려 했습니다. 사진 속 분들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액자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깨질까봐 조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서 유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유리는 괜찮으시면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며 유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는지, 두려운 건지,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안 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나갔습니다. 이번엔 액자를 가져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있었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직원이 정리를 하다가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가셨다고. 유리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노인이 걸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먼저 무언가를 건네는 방식으로. 그 주 내내 유리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는 건지 처음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매주 혼자 앉아 네 자리 음식을 시키는 것, 거의 다 남기고 가는 것, 창밖을 오래 보는 것, 그 눈빛이 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유리 안에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메뉴를 바꿨습니다. 일요일 저녁 메뉴에 갈비찜을 추가했습니다. 도연이 처음 왔을 때 주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직원에게 일요일 도연 테이블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리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도연이 왔습니다. 유리가 직접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드렸습니다. 도연이 주문했습니다. 갈비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직접 챙겼습니다. 갈비찜을 조금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물 무침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서비스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같이 뒀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올리며 유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갈비찜 잘 됐다고. 드셔보시라고. 도연이 유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유리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쪽에서 자연스럽게 홀을 살폈습니다. 도연이 갈비찜을 집었습니다. 한 점 먹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지난주에 가져갔던 그 액자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테이블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빈자리 쪽을 향하게 해서 사진이 빈자리들을 향하도록. 유리는 그 장면을 카운터에서 봤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액자를 세워두고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이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빈자리들을 향해 놓인 사진이. 유리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잠깐 숨을 고쳤습니다. 도연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액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운터로 왔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유리가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음식 맛있었다고.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유리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유리가 직접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오늘도 갈비찜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도연이 받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리는 다른 테이블을 살피면서도 도연 쪽을 의식했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액자를 일찍 꺼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세워뒀습니다.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였습니다. 유리가 물을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물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앉아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유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액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액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딸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외동딸이었다고 했습니다. 6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저녁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39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듣는 내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사위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아들이었다고. 사고 당시 3살이었다고. 사위가 떠나고 자신이 데려오려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고.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결국 하준이는 보육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멈췄습니다. 유리는 테이블 위 액자를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배경이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수진이 살아있을 때 찍은 거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같이 밥 먹으러 온 날이었다고. 이 식당이 아니라 전에 이 자리에 있던 식당이었다고. 수진이 갈비찜을 좋아했다고. 하준이가 잡채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는 시켰다고. 유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가족과 밥을 먹었을 거라고. 그게 수진이 바라던 거였다고. 주말마다 같이 밥 먹자고. 그게 소원이라고 했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를 비워뒀다고. 언젠가 하준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면 이 자리에 함께 앉으려고. 말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유리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이 유리를 봤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과 다른 무게였습니다. 오래 말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나간 뒤 유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유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도연의 말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앉았을 자리를 비워두고 손자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그것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줄이고 혼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준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자였습니다. 지금 9살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보육원인지는 몰랐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도연이 왔을 때 유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잡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괜찮으시면 같이 알아봐도 되겠냐고. 도연이 유리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려 하냐고.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따로 없다고. 그냥 그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테이블 저쪽 자리가요 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움직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하준이 있는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적 보호자 관계 확인, 면접 신청,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그 내용을 도연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도연은 유리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괜찮냐고 유리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가족과 밥을 먹었을 겁니다. 라고. 그게 수진이 바라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하준이가 와야 한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유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닦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번엔 짧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6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가 여러 번 오갔습니다. 도연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유리의 지인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유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 이동이 필요할 때 차를 내는 것, 중간중간 연락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과정에서 말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연락을 하면 늦지 않게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여전히 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도연은 4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시켰습니다. 액자를 세워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을 보는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식사를 조금 더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유리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을 넉넉히 했습니다. 잡채도 새로 했습니다. 하준이가 잡채를 좋아한다고 도연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머리가 단정하게 빗겨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낯을 약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서 봤던 눈이었습니다. 유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4인용 자리였습니다. 도연이 안쪽에 앉았습니다.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머지 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빈자리는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은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잡채가 나왔습니다. 하준이 잡채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준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유리는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직원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테이블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갈비찜을 하준이 앞에 조금 더 덜어줬습니다. 하준이 먹었습니다. 도연이 그것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가끔 뭔가를 물었고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6년 동안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혼자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준도 일어섰습니다. 유리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연이 계산을 했습니다. 카드를 받아들며 유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왔구나 라고.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액자 속 수진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말이 카운터 앞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유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도연이 하준의 어깨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에 남은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음식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잡채도 절반 이상 없었습니다. 유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연과 하준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였습니다. 하준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내려 아이를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약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강도현. 일요일 저녁 6시.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사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저녁 골목을 밝히듯 식당 창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날 밤 골목 한쪽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불빛은 켜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면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앉아 밥을 먹을 것이었습니다. 빈 식탁은 이제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